신한 노후설계 전문 교육, 자녀 교육과 노후 준비, 양립 가능한가? 인턴이지만 함께 일하게 돼서 무척 반갑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 소개도... 그렇지. 여기는 신달수 씨.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지 않는 편이 좋을 거야. 어차피 물어봐도 잘 모르거든. 소장님! 앞으로 노후 설계나 연구소 내부에 관한 것 뭐든지 이 신달수한테 물어보고 상의하도록. 네, 선배님. 난 잠시 다녀올 때가 있으니까 연구소 잘 지키고 있어. 예. 이 신달수만 믿으시고 얼른 다녀오세요. 예나야, 좀만 천천히 가. 아휴. 저기도 닫고, 여기도, 저기도 먼지 있다. 저기 상담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어서 오세요. 손녀가 할머니를 쏙 빼닮았네요. 할머니요? 제가 누뚱이를 보긴 했지만 할머니 소리는 처음 듣네요. 그렇죠. 할머니라 하기엔 너무 젊다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비 마련이 고민이시다, 이건데. 얘가 누뚱이라 더 나이 들기 전에 교육비를 마련해야 할 것 같고, 또 교육비에만 신경 쓰자니 우리 노후도 걱정이고. 그렇군요. 자, 그럼 이거 뭐부터 말씀드려야 하나? 저 고객님, 요샌 워낙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다 보니 고객님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남자 평균 혼인 시기인 31세에 결혼해서 3년 안에 둘째까지 낳는다 하더라도 평균 퇴직 연령인 54세인 자녀가 모두 한창 대학을 다니고 있을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후자금이나 퇴직금을 헐어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요? 그게 우리 집만의 고민은 아니었군요. 구성진 씨는 하던 청소를 마저... 그럼 교육비나 노후자금 중 어떤 것을 먼저 마련하는 편이 좋을까요?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실 수 있어요. 매달 10만 원이면 대학에 보낼 수 있거든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공립학교는 연간 443만 원, 사립학교는 769만 원이 드는데요. 만약 교육비가 매년 5%씩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자녀를 출산한 부모는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공립대학은 4,610만 원, 사립대학은 8,002만 원을 준비해둬야 해요. 이만한 돈을 마련하려면 매달 얼마를 저축해야 하는 거예요? 저축 금액은 투자 기간과 방법, 그리고 수익률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 갓난아이를 둔 부모가 연 3%의 적금에 가입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공립은 매달 15만 원, 사립은 26만 원씩 적립하면 되죠.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공립대학은 매달 19만 원, 사립대학은 32만 원씩 적립해야 하고 중학교 때부터 저축을 시작하면 매달 각 31만 원과 53만 원씩 저축해야 해요. 저축을 시작하는 시기가 늦어지면 매달 불입해야 하는 돈이 늘어나는구나. 그럼 아까 말한 매달 10만 원이면 대학을 보낼 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투자 수익률을 3%에서 6%로 향상시키면 갓난아이를 가진 부모는 매달 10만 원만 투자하면 공립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어요. 사립대학 등록금도 매달 18만 원씩만 투자하면 되고요. 그런데 수익률을 높이려면 그만큼 위험도 커지는 거 아닌가요? 등록금 마련 저축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나눠 불입하는 적립식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 타이밍을 잘못 잡아 손실을 볼 위험이 적어요.
게다가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을 이겨낼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고요. 다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은 월급 가지고 한 달 생활하기도 어려워서 저축은 꿈도 못 꿔요. 지금 소비 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뭔가요? 누뚱이 막내가 있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큰애도 있으니 교육비가 가장 크지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당장 필요한 사교육비를 대느라 장래를 위한 저축을 뒤로 미뤄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교육비를 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겠지? 아이들 교육을 위한 돈이라고 무턱대고 지출하면 안 돼요. 교육비라도 원칙을 가지고 그에 맞게 지출해야 해요. 먼저 전체 소득에서 교육비로 얼마나 지출할 것인지 예산부터 수립해야 해요. 그래야 불필요한 학원비를 줄일 수 있거든요. 하나를 늘리면 하나를 줄이고 또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집중적으로 교육하기도 하고요. 이때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면 필요한 부분만 학습할 수 있어요. 둘째, 교육비 예산을 수립할 때는 학원비뿐 아니라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한 저축 계획도 포함돼야 해요.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한 저축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 같은 방법으로 마련할 수 있으니 입시를 위한 사교육비 마련이 더 급한 거 아닌가? 그건 큰일 날 소리죠. 한 조사에 따르면 졸업을 앞둔 대학생 10명 중 7명이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답했는데 빚을 지게 된 이유 중에는 학교 등록금이 84.4%로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빚을 진 대학생 5명 중 4명이 등록금을 내기 위해 빚을 진 거죠. 대학을 졸업하면 당장 취업부터 해서 빚을 갚아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거든요. 이런 현실 때문에 대학 졸업생들은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눈높이를 낮춰서 우선 취직부터 하게 되죠. 저런, 국가나 개인 모두에게 큰 손해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교육비 지출을 위한 원칙 중 세 번째는 학자금 통장에는 이름표를 달아두는 거예요. 이름표요? 장기 투자에서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이 중도의 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를 위해 통장 앞에 이름표를 달아두는 것이 좋지요. 예림이 통장. 뭐 이렇게요? 그것보다 예림이 대학 등록금 마련 통장.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두시는 게 좋아요. 오랜 기간 투자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지하게 될 상황이 닥치는데 이름표를 보면 웬만한 유혹은 물리칠 수 있게 되거든요. 거기다 목표 금액을 써두고 매달 투자 금액을 점검하는 것도 목표 달성을 위해 좋아요. 중도에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단순히 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꿈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느낌 때문에 쉽사리 손대지 못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자금 예산 관리에 자녀를 동참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데도 도움이 되지요. 정말 그렇겠는데요. 그래. 찾아온 사람은 없었고? 오전에 한 아주머니가 찾아오셔서 교육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마련해야 할지 물어보셔서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렸어요. 진짜? 정말이야? 구성진? 지금 달수가 하는 얘기 진짜야? 네? 아이고, 소장님은 속고만 사셨나? 구성진 씨는 하던 걸레질이나 마저 해. 너 수상한데. 진짜라니까요.